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린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A부터 Z까지 관리비 예측은 미수관리비를 수납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판도라 격리 실무하고 있고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여기 보시면 네이버 카페 있죠? 이거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를 보면은요, 24조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이하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첫 달에도 우리가 그 아파트는 수입이 관리비잖아요. 근데 첫 달에도 월급은 받아야 되는데 월급도 받고 쓸 것도 있고 경영 부분에 필요한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첫 달에는 관리비를 걷지 못해요. 왜 그러냐? 관리비는 후부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2022년 2월 달에 입주를 했다 그러면 3월에나 관리비를 거둘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경비가. 그거를 일단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걷겠다라는 겁니다. 관리주체에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팔았을 때는 관리비 돌려줘 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선 충당금 등을 미납할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요게 그 근거죠?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관리비 예치금에서 돌려줘야 될 그 근거를 내게 알려줘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럼 제24조 2항에 소유자가 관리비나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관리비죠. 관리 비용이죠. 소유자가 관리 비용을 못 냈을 때는 이 비용에 대해서 이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에 그 잔액을 돌려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못 돌려주겠죠.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24조에 보면은요.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요. 법 11조 1항에 따라서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 계약에 따라 법 24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사업 주체가 관리비 예치금 거둘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어렵죠, 여러분? 관리비 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우선 집행하는 운영자금 등의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대별 소유주에게 일정액을 받아 예치한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걷어놓는 후부가인 관리비를 미리 걷어놓는다 해서 선수관리비라고 예전에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불리죠. 입주 시점에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반환 의무.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첫 달에 대한 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2월 달 관리비를 3월에 부과하고 걷었죠. 2월분은 안 걷은 거예요? 걷은 거예요? 걷었죠. 근데 한 번 더 받은 거잖아요. 미리. 선수관리비로 해서 미리 한번 걷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의무가 있죠.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과 1년 이후에 상환한다. 1년 이내에 상환하지 않고 1년 이후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예요? 아파트가
소유권을 물론 팔 때나 아니면은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무너질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고 1년 이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로 계상합니다. 또한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관리 비용이 모자라요? 관리 비용이 모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모질라냐면 입주 사실 모자란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모자라는 거는 아니죠. 입주 시점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관리비 예치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30년 전에 어떤 아파트를 지었어요. 이때는 5천 원만 있어도 충분히 평당 5천 원만 있어도 그 한 달 관리비를 다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22년이 되니까 5천 원이 뭐예요? 15,000원이 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항상 관리비가 운영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걷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러면 만약 세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소유주가 관리비를 일부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우리 관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소유주가 납부한 관리비 예치금, 선수관리비로 미수관리비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 설명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2항에 의거해서 가능합니다. 누가 막 나한테 따지잖아요. 아니 아가씨 이거 누가 자기 멋대로 요거 관리비 예치금해서 까래? 법에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죠. 자, 최초 관리비 예치금을 즉 관리비 예치금 그리고 선수 관리비라고 불렸던 관리비 예치금을 우리가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평당 뭐 10,000원이든 12,000원이든 15,000원이든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통 그 사업 주체가 정합니다. 사업 주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근데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탁관리사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 주체가 정합니다. 미수관리비 예치금 자산이 증가하고요. 미수니까 걷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아직 걷지 않은 관리비 예치금 자산의 증가 1억, 관리비 예치금 비유동부채의 증가 1억, 하니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네요. 그죠 여러분? 자, 관리비 예치금 금액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돌려줘야 되는데 얘가 후딱후딱 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다만 추후 증액할 경우에 변경됩니다. 미수관리비 예치금은 여러분 미수관리비 어쩔 때는 환급도 해주고 뭐 없애기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차 대변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당연히 하겠죠. 자, 그래서 최초 관리비 예치금을 생성할 때는요. 미수관리비 예치금 대 관리비 예치금으로 해서 총액을 생성합니다.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할 때 우리 입주민들이 납부하시죠? 그럼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아직 걷지 않은 관리비 예치금인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없어지면서 자산이 감소하겠죠. 대신에 재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재예금 대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걷어두면 되겠죠. 자, 3번. 관리비 예치금으로 미수관리비를 수납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좀 포인트가 나왔죠,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먼저 일부 관리비를 수납을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수납을 안 잡으시면 돼요, 안 돼요? 잡아야 되겠죠. 안 잡으면 수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요. 그다음에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납 기간은 관리소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괜찮고요. 수납을 풀었다가 다시 재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납을 풀지 않고 그냥 둡니다. 이 수납을 푸는 게 뭐예요? 미수관리비 예치금 수납을 풀어야 되겠죠? 미수관리비는 수납 잡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수납을 풀었다가 재수납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요. 먼저 이거는 미수관리비예요, 여러분. 미수관리비. 이거를 잡을 때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납기간을 관리소 등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수납을 풀었다가 재수납한다는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수납을 푸는 건 어떤 거를 풀어야 되죠?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풀어주고요. 다시 재수납하는 경우, 이거는 같은 날, 같은 날에 동일에 경매한 사람이, 경매하신 분이 돈을 내고, 이분은 경매 집에 경매가 넘어가신 분은 미수관리비를, 관리비 예치금을 미수관리비로 넘기고 상계 처리하고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수납을 풀었다가 재수납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날 그 경매 받으신 분들이, 경매 받으신 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경매 아니더라도 집을 판 분이 있고 3분이 있잖아요. 근데 판 분이 관리비를 안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관리비 예치금으로 미수관리비 수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날 한다면 굳이 풀었다 묶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같은 날이 아니라 다른 날이다. 판 사람은 뭐 4월 10일 날 팔았고, 이 산 사람은 5월 10일 날 돈을 냈다. 관리비 예치금,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먼저 풀었다가 다시 재수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리비 예치금으로 미수관리비 수납할 때는요, 관리비 예치금 자산을 증가시키고요, 101동, 105동, 101호 관리비 예치금으로 미수관리비 수납 처리 40만원, 미수관리비 자산의 감소, 수납 잡아준 다음에 미수관리비를 써줘야 되겠죠. 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하나를 그럼 누락을 했네요. 그죠? 보여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재수납을 했을 때, 뭐, 이 105동 101호 집을 새로 사신 분이 돈을 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재금 대 미수관리비 예치금. 위에랑 똑같죠? 4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 수납해줘야 되나요? 안 해줘야 되나요? 수납해줘야 되겠죠. 자, 관리비 예치금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관리비 예치금은 우리 관리단체, 우리 즉 관리단체라는 게 뭘까요? 관리사무소를 얘기하는 거죠.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제11호에 따르면 관리비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관리비 예치금을 올리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입주자 대표나 우리 그 동대표 있죠? 입주자 대표나 아니면 입주민들의 건의로 가능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해야 합니다. 자, 만들 때는요, 위랑 똑같아요. 관리비 예치금 대 미수관리비 예치금, 자산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반대로 썼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차변, 관리비 예치금이 대변입니다. 이거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자,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차변, 관리비 예치금이 대변이에요. 증액하실 때 마찬가지로 앞에 거랑 또 마찬가지로 우리 최초 관리비 예치금 생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관리비 예치금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제가 A부터 Z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더보기란에 요 자료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교육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받아가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